안녕하십니까. 자, 필답형 핵심 문제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론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고요. 17번 문제입니다. 연천인율, 평균 강도율, 환산도수율, 안전활동률의 공식을 각각 쓰시오.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죠.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17번에서는 공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공식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식만 쓰면 됩니다. 식만 쓰면 돼서 연천인율 식을 모르고 계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 환산, 도수율, 안전활동률 이러한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서 평균 강도율이 가장 문제인 거죠. 평균 강도율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천인율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 식을 한번 써보시고요.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한번 써보시고 자 다음과 같이 써졌는가 한번 보십니다. 자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제자 수 곱하기 1000입니다. 자 이렇게 식을 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제자 수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0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평균 강도율은 도수율분의 강도율 곱하기 1000입니다. 환산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입니다. 안전활동률은 근로 총시간수분의 안전활동 건수 곱하기 100만입니다. 100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식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강도율이란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잘 인지가 안 돼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평균 강도율을 자주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 몇 명당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자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천인율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당연히 식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계산 문제가 이 뒤에부터 계속 나올 건데 그때 이런 연천인율, 환산도수율 나머지들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환산도수율은 나누기 10을 왜 한다고 그랬죠? 환산도수율은 도수율을 10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 10으로 나눈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도수율을 계산할 때의 기준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00만 시간입니다. 근데 환산 도수율의 기준 시간은 얼마입니까? 10만 시간이죠. 그래서 100만 시간을 10만 시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만 시간을 10만 시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0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환산 강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환산 강도를 구하는 식은 당연히 뭐 가지고 구합니까? 강도율을 가지고 구합니다. 강도율을 가지고 구하고 강도율의 기준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000시간이죠.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서 문제풀이를 하는데 강도율을 구하는 기준 시간은 강도율 구할 때 기준 시간으로 삼는 것은 1000시간당이에요. 근로시간 1000시간당이 기준이다. 그래서 1000시간인데 환산자가 들어가면 몇 시간이 기준이다? 10만 시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000시간 기준을 10만으로 바꾸려고 곱하기 얼마를 합니까? 100을 하잖아요. 이렇게 100을 하는 이유, 도수율을 10으로 나눈 이유, 다 기준 시간을 얼마로 맞추려고 10만 시간으로 맞추려고 10으로 나누고 100으로 곱한다. 이렇게 해서 도수율, 환산도수율, 환산강도율도 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활동률은 근로 총시간수분의 안전활동건수 곱하기 100만인데 그럼 기준 시간이 뭐예요? 100만 시간이란 이야기죠. 100만 시간당 안전활동을 몇 건이나 했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분모에 있는 근로 총시간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로 총시간수를 여기다 앞에다 연자 붙인다 안 붙인다? 연자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근로 총시간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년이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는 안전활동률은 일정 기간, 특정 기간 동안에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만 따지기 때문에 연이란 말을 쓰면은 식을 쓰라는 문제에서는 이런 말을 써버리면 틀린 말이 된다는 이야기죠. 1년이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에서 설정된 기간만 계산하기 때문에 연을 쓰면 안 됩니다. 자, 평균 강도율이란 말은 자, 식을 먼저 보시면 이해를 좀 해보시면 강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율이에요. 강도율을 뭐로 나눴습니까? 도수율로 나눴습니다. 근데 강도율의 기준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000시간입니다. 도수율을 계산할 때 기준 시간은 100만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만 시간하고 1000시간하고 두 개의 기준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뒤에다 곱하기 1000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뒤에다 곱하기 1000을 하는 이유는 1000에다가 1000을 강도율 기준 시간 1000에다가 1000을 곱하면 100만이 되죠. 그래서 100만과 100만 시간 똑같은 시간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합니다.
평균 강도율을 구할 때 강도율 나누기 더수율 이런 의미는 더수율은 제 건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건수분해. 강도율은 뭘 따지는 거? 근로 손실 일수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일수를 근로 손실 일수를 제 건수로 나눴다는 것은 제 한 건당 근로 손실 일수가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우리 회사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제 한 건당 근로 손실 일수는 매 재해마다 다르겠죠. 다르는데 이걸 전체를 다 가지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강도율과 도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 한 건당 근로 손실 일수가 며칠이겠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 한 건이 나면 평균적으로 뭐 50일 정도 다치구나, 50일 정도 쉬어야 되구나, 근로 손실 일수가 생기구나 이렇게 알기 위해서 도수율과 강도율을 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구한 값을 뭐라고 부릅니까? 평균 강도율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평균 강도율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재 한 건당 평균적으로 근로 손실 일수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평균 강도율이 10이다. 재 한 건당 근로 손실 일수가 10일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지금 평균 강도율은 강도율 나누기 도수율인데 100을 곱할지 1000을 곱할지 뭐 100만을 곱할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안 헷갈리기 위해서 1000을 곱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한다? 강도율의 기준 시간에다 1000을 곱하면 더수율의 기준 시간 100만하고 같다. 또는 강도율의 기준 시간 1000에다가 더수율을 100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면 이렇게 생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 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000을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곱하는 값도 그다음에 강도율로 도수율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평균 강도율식을 한번 봐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균 강도율 우리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필기 볼 때 평균 강도율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자, 연천연율, 평균 강도율, 환산도수율, 안전활동률 이런 공식에 대한 쓰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전관리론에서 대표적인 계산 문제 하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 계산을 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 계산 문제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은 답안인가 그걸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필기할 때부터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풀이를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영상을 잠시 정지를 시켜주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 풀어보신 다음에 제가 풀이하는 이 내용과 과연 일치하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일단 답을 맞추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이 과정을 전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막 아무데나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버리면 채점한 사람이 풀이 과정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질서정연하게 풀이 과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사업장에 더수율이 주어졌습니다. 더수율이 10이라고 주어졌고 재해 발생 건수는 12건. 휴업 일수가 있습니다. 휴업 일수가 146일이에요.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조건이 주어졌어요. 하루에 10시간이고요. 연간 250일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첫 번째 과정에다가 첫 번째다 뭘 쓰겠어요? 강도율은 어떻게 구하는가 식을 써보겠죠. 그래서 강도율을 구하는 식은 연근로 총시간수 근로 총시간수 이거 분해 강도율이니까 근로 손실일수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0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근로 총시간수가 주어졌나 하고 보니까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연간 250일이고 했으니까 근로자 수만 알면 되잖아요. 근로자 수만 알면 되는데 근로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로자 수가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연 근로 총시간수를 근로자 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연 근로 총시간수를
이걸 모르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값을 알아야 강도율을 구하죠. 그래서 연근로 시간을 어떻게 구할 건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연근로 시간을 어떻게 구하지? 이걸 보다 보니까 문제에서 더수율이 주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수율이 10이라고 주어졌으면 더수율 구하는 식의 분모도 뭡니까?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제건수 곱하기 100만이잖아요. 그래서 더수율식 소개가 연근로 총시간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연근로 시간을 구하려고 하는데 더수율 구하는 식을 써보다 보니까 분모가 뭐란 이야기예요? 연근로 시간이에요. 연근로 시간분의 제건수예요. 그래서 제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100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로자 수를 몰라서 연근로 시간수를 못 구했는데 이 연근로 시간수를 어디서 구할 수 있다? 더수율 구하는 식에서 구할 수 있구나 하고 연근로 시간을 더수율과 자리를 바꾸겠죠. 그러면 연근로 시간 수는 더수율이 2로 오니까 더수율 분의 제건수라고 쓸 수 있죠. 제건수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얼마를 해줍니까? 10의 6승을 해줍니다. 그러면 연근로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더수율 주어졌습니까? 10이라고 주어졌잖아요. 여기다 12 넣고 12를 넣고 제건수 몇 건이라겠습니까? 12건이라겠어요. 그래서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써주면 여기가 1이 되니까 근로 시간이 얼마냐면 10의 6승이 됩니다. 10의 6승이 요리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도율을 구하라 하니까 10의 6승분의 근로 손실일수를 집어넣고 곱하기 1000을 하면 강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 손실일수 값은 얼마냐? 휴업일수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휴업일수가 근로 손실일수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휴업일수, 가료일수, 의사 진단일수 이런 일수들은 근로 손실 일수로 100%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근로 손실 일수는 근로 손실 일수, 장애 등급표에 의한 일수는 근로 손실 일수로서 100% 인정. 문제에서 근로 손실 일수라고 말하면 그것도 인정. 하지만 휴업 일수, 가료 일수, 진단 일수 이런 말들은 근로 손실 일수로 바로 100% 인정 못 받는다. 그래서 146일이라고 했지만 146을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며칠간 일한다고 했어요. 250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1년이 며칠? 365일인데 그중에서 250일을 일한다고 했으므로 365분의 250을 곱한 146에다가 곱한 이 일수만큼을 근로 손실일수로 봐야 된다.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얼마 이렇게 나오겠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면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문제에서 우리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물어본 강도율 구하라겠으니까 강도율 구하는 식을 먼저 쓰겠죠. 근데 이 식을 써놓고 각각의 항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값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 값을 모르니까 이 항을 쓰겠죠. 이 항을 가지고 연천인율을 연근로 시간을 어떻게 구했는가 해서 이렇게 구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답을 내고 답란에다가 이 답을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답란에다 답을 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풀이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풀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제 정리된 답은 이렇게 썼습니다. 연근로시간수를 먼저 계산을 했어요. 연근로시간수를 도수율분의 제건수 100만에서 12분의 12 곱하기 100만 해서 100만이 나왔죠. 그래서 강도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강도율은 100만분의 146 곱하기 365분의 250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강도율이 0.1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도율 답을 계산도 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풀이했던 것은 제가 풀이할 때는 뭐가 위에 있었어요? 강도율이 위에 있었죠. 연근로 시간수를 강도율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을 밑에다가 전개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좋은 답이고요. 이것은 어떤 답이냐면 아주 이 문제를 이미 파악을 한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강도율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연근로 시간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연근로 시간을 먼저 구하고 강도율을 구한 답입니다. 이 정도 되려면은 아마 이 내용을 아주 파악을 빨리 하신 분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강도율 식을 써놓고 모르는 값을 밑에다가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구해서 미지수를 구해서 강도율을 정리를 해서 답을 내겠죠. 처음에 제가 판사하듯이 했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써도 좋고요. 앞에 썼던 방식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강도율 물어본 것을 먼저 쓸 거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는 강도율을 먼저 물어봤으니까 강도율을 먼저 쓰는 것도
내용을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다가 전개를 할 때 체계적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된다. 어떻게 해도 좋은데 채점한 사람이 뭘 구했는지는 알게끔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을 안 쓰고 바로 숫자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 근로 시간 수분의 총 근로 손실일수 해서 나와 있는데 요 말을 안 쓰고 말로 된 식을 안 쓰고 요렇게 바로 이제 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식은 안다. 그러니까 숫자를 빨리 넣어서 답을 빨리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수를 할 확률이 높고요. 앞에 문제처럼 뭘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까? 식을 쓰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계산 문제 풀 때 계속 이런 식들을 반복적으로 써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식 쓰는 것도 당연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식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여기 식 안 쓰고 숫자만 넣었다 해서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채점할 때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 요 식을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답안지의 모양새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느낌이 다릅니다. 식이 있는 거하고 식 없이 숫자만 넣어가지고 막 계산한 거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연습하실 때부터 식 쓰는 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계속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연습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 풀이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풀어보시고 맞았는가 틀렸는가 봐보시고 틀렸으면 어디서 틀렸는가 그것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가 1,500명, 연간 재해 건수가 60건, 이 중 사망이 2건, 근로 손실 일수가 1,200일. 이렇게 근로 손실 일수라고 주어져 버리면 우리가 환산할 필요가 없죠. 365분에 뭐 250 우리가 했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앞에 문제에서. 근로손실일수 그로 100% 인정이고요. 강도를 구할 때는. 이때 연천인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쭉 사망자, 근로손실일수, 재해 건수가 60건, 연평균 근로자는 1,500명 이렇게 했는데 연천인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연천인율 구하라니까 연천인율 구하는 식을 쓰겠죠. 그럼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입니다. 1,000명일 때의 기준이에요. 자, 어떻게 풀이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영상 다시 재생시켜서 확인하십시오. 먼저 풀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연천인율 구할 때 근로손실일수 필요해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데 주어졌고 사망이 2건이라고 또 주어졌고 또 연간 재해 건수가 60건이라고 해요. 건수도 주어졌어요. 이것도 실제로 연천인율 직접 구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천인율을 구하는 식은 연천인율은 이렇게 하잖아요. 연평균 근로자 수 이것분의 재해 자수잖아요. 재해 자수 곱하기 1,000이에요. 근데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연평균 근로자 수를 보니까 몇 명이에요? 1,5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재해 자수를 보니까 재해자가 있습니까? 문제에 지금 없는 항목이 뭐예요? 재해 자수예요. 몇 명이 다쳤니? 라고 주어진 값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2건이라고만 돼 있고 근로 손실 일수가 1,200일이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망이 2건이라고 했으니까 사망자가 2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근로 손실 일수가 1,200일인데 근로 손실 1,200일이 나오게 된 근거, 다시 말하면 몇 명이 다쳤는지, 몇 명이 다쳐서 근로 손실 일수가 1,200일이 됐는지 이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모르게 됩니다. 이 재 자수를 모르는 X값이 돼서 뭘 못 구합니까? 연천인율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도수율을 이용을 한 겁니다. 왜? 연천인율을 구할 때 도수율에다가 얼마 곱하면 됩니까? 2.4를 곱하면 연천인율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4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갑자기 어디서 2.4가 튀어나왔냐 이거죠. 그래서 자, 도수율 구하는 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수율 구하는 식입니다. 자, 도수율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도수율 구하는 식은 연 근로 총 시간 수예요. 그럼 연 근로 총 시간을 어떻게 구합니까?
분모에 들어갈 연근로 총시간은 연평균 근로자 수예요. 연평균 근로자 수에다가 곱하기 1년에 며칠 일합니까? 8시간, 하루에 8시간씩 며칠을 일합니까? 300일을 일반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수율을 구하라 하니까 여기는 재해 건수가 됩니다.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100만이라겠죠? 도수율은 100만이 곱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제가 분모를, 시간을 구하는 과정을 풀어서 썼어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식 속에가 연천인율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연천인율은 식이 어떻게 됐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자수예요. 재자수인데 이 재건수가 재자수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재자수하고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 100만이 곱해졌고요. 그러면 여기다 1000을 빼면 연천인율은 곱하기 얼마니까요? 1000. 다시 말해서 연평균 근로자 수 재건수를 재자수로 보고 여기에 1000이라는 수치를 다 합치면 이 세 가지 항목이 뭐가 된다고요? 연천인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수율 구하는 식 속에는 연천인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남았냐면 38에 24에서 2400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뭐라고 썼다고요? 연천인율이다 이렇게 썼고요. 뒤에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아직 동그라미 3개가 남아있죠. 그래서 1000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1000하고 이거 나누니까 2.4분의 뭐가 됩니까? 연천인율이 됩니다. 연천인율. 자, 이 값이 뭐라고요? 도수율이라고요. 그래서 연천인율을 물어보게 되면 2.4를 요리 곱하겠죠. 그래서 도수율하고 2.4를 곱하면 답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천인율, 도수율하고 2.4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식을 이렇게 쓴 거고요. 이 값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수율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천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도수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수율 구하는 식을 여기다 전개를 한 겁니다. 자, 15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 이것분의 재건수가 600 곱하기 100만 이렇게 했더니 도수율이 16.66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수율 16.666을 2.4하고 곱해서 40이라는 수치로 나타낸 게 연천인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푸는 계산 문제가 자, 어떤 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암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도수율에다 2.4를 그냥 곱하면 된다. 결국은 2.4를 곱한다는 걸 아냐 모르냐 물어본 거거든요. 저는 여기다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왜 2.4가 어디서 나왔는가? 38이 24예요. 그래서 2,400을 1000으로 나누니까 2.4가 나온 거예요.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제 이 식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천인율이라는 것은 도수율에다가 곱하기 2.4를 곱한 것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연천인율 구하는 식을 도수율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냐? 연천인율을 도수율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식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문제에서 재자수가 따로 이렇게 안 나왔는데 재자수 값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수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재자수가 몇 건이라고 보는 겁니까? 재자수가 몇 명이다? 60명이라고 보는 거죠. 건수가 재자수하고 같다는 조건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건수라고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검증을 거치는 거죠. 도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 19번 문제.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 문제다 보니까 약간씩 이렇게 함정이라면 함정이 있는 거죠. 20번입니다. 근로자 수가 1440명이고 주당 40시간 근무 1년에 50주 일을 하고 조기 출근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 재건수는 40건 근로 손실 일수는 1200 사망재해 한 건이 발생했을 때 자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망재해 한 건 이랬을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조퇴시간은 5000시간 결군율은 6%다. 아주 문제를 복잡하게 내놨어요. 조건을 여러 개를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강도율 구하는 식에 있어서의 첫 번째 근로 손실 일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근로 손실 일수를 계산할 때 1200일이 주어졌는데 사망재해가 한 건이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재해가 일어났으면 근로 손실 일수는 1에서 3급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사망 제 한 건이라고 나왔으면은 장애 등급 1에서 3급에 해당되는 근로 손실일수 얼마요? 7,500일을 집어넣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1,200일을 그대로 또 근로 손실일수라고 주어졌으니까 1,200일을 더해줘야 되겠죠? 7,500일에다가. 그래 더해줘서 나타내야 되겠고, 그럼 이 두 가지를 하면 근로 손실일수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모값이 뭡니까? 강도율 구하는 식의 분모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인데 조퇴 시간도 있고 결근율도 있어요. 그래서 잔업 시간도 있고 조기 출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풀이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놓은 걸 보시죠. 근로 손실, 연 근로 시간 수를 나타낼 때 연 근로 시간 수는 근로자 수에다가요. 그 다음에 몇 시간을 일했어요? 주당 40시간. 그래서 40을 넣었죠. 1년에 몇 주를, 50주를 일한다 그랬어요. 50주를 일하고 0.94가 곱해졌습니다. 0.94 왜 곱해졌어요? 결근율이 몇 %다? 6%다 하겠어요. 그러면 94%가 출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0.94를 곱해서 시간을 먼저 기본 시간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10만이 나와. 10만이 무슨 시간입니까? 조기 출근 잔업 시간이에요. 그게 추가로 일한 시간이에요. 추가로 일한 시간이 10만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10만을 넣어주고 마이너스 5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조퇴 시간이 5천이라고 했으니까 조퇴 시간은 일을 안 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0만에서 5천을 뺍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근로손실일수가 1200일 주어졌으니까 1200일에다가 사망제가 한 건이라고 했으니까 장애 등급으로 1에서 3급에 해당이 되고 근로손실일수가 며칠이다? 7,500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두 개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에 1000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1이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3.104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두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는 게 정답입니다. 이 반올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틀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채점한 사람은 이 기본을 안 지키면 무조건 틀린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104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4는 이제 삭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3.1이라고 쓰셔야 되고 강도율, 연천인율, 더수율 다 무슨 율이잖아요. 이렇게 무슨 율 하니까 단위가 퍼센트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퍼센트로 오해를 하시는 단위 없습니다. 연천인율, 강도율, 더수율 이런 것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써야 됩니다. 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함정이 몇 개 있다. 총 근로 손실 일수 할 때 1200일의 근로 손실 일수라고 말을 해줬지만 사망자가 한 건 있다 그랬으니까 7500일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장애 등급표를 애우고 있냐 안 애우고 있냐 이거부터 지금 여러분들한테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걸 애웠습니까 안 애웠습니까?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할 때 결근율이 주어졌을 때 고려할 수 있는가, 잔업시간하고 조퇴시간을 고려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잔업시간하고 조퇴시간 이런 것들은 결근율, 출근율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안에다 포함을 안 시킨다. 그래서 0.94가 여기는 안 곱해집니다. 이것은 이미 산정된 시간이에요. 일을 몇 시간 했다. 조퇴를 몇 시간 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휴율과 결근율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일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결근율을 포함해서 0.94를 곱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거 주의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도는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론에서 계산 문제로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이런 제휴율 관련된 문제니까요.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메모라고 해서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를 1에서 3급부터 해서 14급까지 14급. 자, 어떻게 외우게 했죠? 50에서 2배, 100, 100에 2배, 200, 200에 2배, 400. 400에 2배가 800이지만 600이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 1000, 1500, 2200, 3000, 4000, 5500, 7500 이렇게 해서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암기가 기본으로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우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애우시는데 자꾸 미루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시험 기간 앞에 여러분들이 이걸 애워야 되는지 안 애워도 되는지 자꾸 시험이 뭐 나옵니까? 막 1에서 3급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것만 애울래 요령을 부리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관련된, 그러니까 이 표가 언제 사용이 됩니까? 강도율 구할 때 쓰이잖아요. 근데 이 표를 안 내우려고 하면은 합격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거 관련된 강도율 문제 나오는데 틀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4점짜리, 5점짜리 나오는데 그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한 서너 번 써보세요. 밑에서부터 2배씩 하고 위에서부터 7,500, 5,500, 4,000, 4,000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가운데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계산 문제입니다. A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월 말에 300명, 6월 말에 320명, 9월 말에 270명, 12월 말에 260명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근로자 수를 지금 평균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간 15건의 재발생으로 인한 휴업일수가 288일이다. 여기도 근로손실일수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어요? 휴업일수라고 썼어요. 그래서 288일을 100% 인정합니까? 못한다 그랬죠?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8시간 일을 하고 280일을 1년 동안에 일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평이하네요. 도수율 구하는 식, 강도율 구하는 식 써놓고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풀이 한번 봐보시면 자, 먼저 도수율 구하는 걸 보니까요. 도수율 연근로 시간수분의 제건수예요. 연근로 시간수분의 제건수인데 제건수는 문제에서 주어졌나요? 자, 여기 보면 필답형 여기 내용에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300명, 320명, 270명, 260명 이렇게 주어졌고요. 제 건수가 연간 15건의 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 건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15건은 그대로 넣습니다. 15건은 그대로 넣고 연근로 시간수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근로 시간수는 몇 명이 하루에 몇 시간을, 1년에 며칠을 이렇게 해서 288 곱하기 8시간 280일 일했다라고 해서 분명히 나왔죠. 근데 근로자 수가 288은 문제에서 분기별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연 근로 시간을 구할 때 이 근로자 수는 연 평균 근로자 수예요. 그러니까 1년치를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명, 320명, 270, 260을 더해서 4로 나누면 평균치가 되겠죠. 그래서 288명이 평균치다라고 해서 288을 집어넣어서 연 근로 시간 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을 곱하니까 23.251하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3.25 이렇게 해서 도수율로 계산이 되고요. 강도율도 연 근로 시간 수도 마찬가지로 288 똑같죠? 똑같고요. 총 근로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만 산정하면 되는데 근로 손실 일수가 문제에서 근로 손실 일수는 365분에 280일 일을 했고 실제로 근로 손실 일수를 나타낼 때 여기서 288일의 근로 손실 일수가 나온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휴업 일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100% 인정 못 한다고요. 그래서 100% 인정 못 하니까 288일 곱하기 365분의 280에서 이 값을 보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로손실일수를 수정을 한 겁니다. 곱하기 1000을 해서 강도율이니까 1000시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계산하면 0.342에서 0.34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도수율과 강도율 구하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평이한 문제인데 뭐에서 좀 지금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근로자 수를 분기마다 근로자 수가 약간씩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뭘 내면 됩니까? 평균치를 내면 된다. 그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각각의 분기별 근로자 수를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나오는 값이 288명이 나옵니다. 288명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287.5 해가지고 288명으로 사람 수는 이제 정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지금 평균 근로자 수,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본 거네요. 다음입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540명인 22번이에요. 평균 근로자 수가 540명인 A 사업장에서 연간 12건의 재해 발생, 그 다음에 1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여기는 재해 건수고요. 여기는 재해 자수예요. 15명이 재해자고 12건의 재해가 일어나서 다친 사람은 15명이 다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근로 손실일수 6,500일이 발생하였다. 여기는 근로 손실일수라고 써줬습니까? 예, 써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하루에 9시간 근로일수는 연간 280일이다 했고요.
자, 구하라고 한 내용이 더수율입니다. 더수율을 구하라고 해서 연 근로 시간 수 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0만. 자, 지금 여기에서 더수율을 구하라고 해서 더수율을 구하는데 더수율은 근로 시간 수 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0만이요. 그러면 근로자 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40명이라고 했습니다. 540명. 몇 시간 일한다고 했어요? 9시간. 며칠 일한다고요? 280일. 재 건수 몇 건이다? 12건이다. 100만 곱했습니다. 그래서 8.82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 강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강도율을 구하라니까 근로 손실 일수만 알면 되겠죠. 더수율 구할 때 연 근로 시간 수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540명 곱하기 9시간 곱하기 280일 한 거고요. 근로 손실 일수를 보니까 6,500일이라고 했어요. 자, 근로 손실 일수가 6,500일 하고 근로 손실 일수가 주어졌습니다. 6,500일인데 근로 손실 일수라고 주어졌으니까 100% 인정이죠. 그래서 100% 인정해서 6,500 곱하기 1,000. 365분의 280 이런 거 안 한다는 이야기죠. 100% 인정입니다. 그래서 4.78 나왔는가 확인하시면 되고.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자수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자수라고 했으니까 12건이 아니라 얼마 넣어야 돼요? 15명이 다쳤다는 거. 그 다음에 평균 근로자 수는 몇 명이다? 540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00 해서 27.78 나옵니다. 자, 무난하게 여기까지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종합재해지수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종합재해지수 구하는 식이 뭐예요? 루트 씌워가지고 더수율 강도를 곱한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구한 더수율과 강도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정리하면 답이 6.49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물어보는 항목이 많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더 앞에 문제보다 더 실수할 확률이 없죠. 단지 이제 여기서는 재 건수하고 재 자수하고 12건하고 15건하고 이걸 구분하고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종합재해지수 구하는 식을 알고 있는가. 예, 더수율 곱하기 강도율에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종합적으로 다 물어본 문제죠. 자, 23번입니다.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종합재해지수는 금방 했던 것처럼 루트 강도율 곱하기 더수율이죠. 예, 루트 해가지고 더수율 곱하기 강도율 이렇게 하면 되니까 더수율과 강도율을 구하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근로자 수 주어졌고요. 8시간 280일 일한다. 건수는 80건이다. 근로 손실일 수는 800일이다. 재자수는 100명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수율 구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조건만 알면 연 근로 총시간 수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재 건수를 넣어야 되니까 80건을 넣으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더수율 구할 수 있고요. 강도율 구할 때도 여기 있는 항목 그대로 쓰이겠죠. 이거하고 근로 손실일수 이거 알면 강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루트 씌워서 곱한값을 루트 씌우면 최종적인 값이 얼마 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는 안 쓰입니까? 재자수는 안 쓰이네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은 더수율부터 구했죠? 더수율부터 해서 연 근로 시간수 곱하기 100만에서 400명 곱하기 8시간 280일 해서 재 건수 곱하기 100만 해서 값을 내고요. 강도율도 마찬가지로 800일 해서 근로 손실일수가 800일이라고 주어졌으면 집어넣어서 계산한 겁니다. 자, 근로 손실일수가 800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활용을 한 겁니다. 각각 구해서 루트 씌워서 계산한 겁니다. 자,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4번입니다. A 사업장의 근무 재해 발생 현황이다.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여기도 종합재해지수예요. 똑같이 여기도 더수율 강도율을 구하면 됩니다. 자, 루트 씌워가지고 강도율 곱하기 더수율 곱하기 강도율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다 주어졌는지. 강도율을 구하기 위해서 더수율이나 강도를 구하려면 분모에 뭐가 필요하다? 연 근로 총 시간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근로자 수 300명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1일 8시간 연간 280일. 그러면 이 조건하고 두 가지를 곱하면 연 근로 총 시간수가 계산이 됩니다. 더수율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건수가 필요하니까 이걸 넣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월 평균 재해 건수네요. 자, 이 재해 건수는 더수율 구할 때 재해 건수는 연간 발생된 재해 건수지 한 달 동안에 일어난 건수가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에다가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를 곱하면 24건으로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12개월이니까 20연간 24건의 재해가 일어난 거구나 하고 재해 건수를 24건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고요.
강도일 구할 때도 219일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휴업일수잖아요. 휴업일수면 100%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219일에다 곱하기 365일에 며칠 일한다고 했어요? 280일이에요. 그러면 280일만 일하니까 이 비율만큼 이걸 줄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손실일수를. 왜 줄이죠? 근로손실일수 구할 때 휴업일수를 100% 인정 안 하고 왜 자꾸 줄이죠?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휴업일수는 일을 못하고 쉬는 일수고요. 근로손실일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일수예요. 그래서 휴업일수하고 근로손실일수하고 차이는 주말 같은 거 있잖아요. 공휴일. 공휴일 날은 어차피 일을 내가 안 다쳐도 일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쳐서 일을 못하면 근로손실일수인데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 날이면 빨간 날은 일요일 같은 날은 우리는 원래 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 다쳐도 쉬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요일은 근로손실일수에 넣지 않겠다. 그런 의도예요. 그래 근로손실일수는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쳐서 일을 못했다. 그런 날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일수 중에서 일을 안 하는 날, 원래 안 하는 날, 그 날만큼을 줄이겠다, 빼겠다. 그걸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꾸 줄이죠. 자, 이 이야기도 이론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365분에 280을 자꾸 곱해 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혹시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함정은 여기를 24건으로 하고 여기는 365분에 280을 해줘야 되고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식들은 이제 각각 도수율 강도를 구해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도수율 구할 때요. 308시간 280일을 했고 월 2건이니까 12개월 해서 24건을 넣었죠?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100만 넣었습니다. 강도율은 219일을 그대로 인정 안 하고 365분에 280을 넣었죠? 그래서 근로손실일수로 바꾼 겁니다. 휴업일수를 근로손실로 나타낸 거고요. 자, 곱하기 1000을 해서 0.25가 나왔습니다. 두 값을 곱해서 루트 씌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너무 빨리 풀면 2건 하고 넣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빨리 풀라고 생각하면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천천히 푸셔도 시간이 남아 돕니다. 주관식 문제나 작업형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썼다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못 풀었지. 그래서 거의 20, 30분이면 14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20, 30분이면 다 보고 검토하고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푸시고 검토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 계산하는 게 찾아낼 확률은 아주 낮아요. 처음에 풀 때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실수 안 하게끔. 그래서 하나하나 밑줄 치면서 이거 왜 월 2건이라고 돼 있지? 하고 의심을 해야 돼요. 여기에 휴업일수라고 돼 있네? 하고 밑줄 치시고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을 문제 풀 때마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도수율이 18.73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동안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단, 1일 8시간, 월 25일 12개월 근무, 평생 근로 연수는 35년, 연간 잔업시간이 240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명에게 평생 동안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냐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뭘 물어본 거다? 환산 건수를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도수율이죠. 평생 일한 동안 근로손실일수가 며칠 발생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환산 강도율이고요. 건수를 물어보면 도수율이다. 건수를 가지고 도수율을 계산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수율 나누기 뭐예요? 10. 이게 기본식이에요. 근데 도수율을 10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환산 도수율이란 말의 의미가 기준 시간이 얼마기 때문에요. 10만 시간이니까 그래요. 10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제 건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환산으로 보시고 그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한 시간은 몇 시간이다? 10만 시간이다. 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10만 시간으로 환산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실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이 있잖아요. 밑에 이 조건을 보면 하루에 8시간씩 이 작업자는 한 달에 25일, 12개월 근무하고 평생 근무 연수는 35년. 그 다음에 연간 잔업시간이 240시간이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일한 시간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씩, 며칠을, 25일 동안 몇 개월을, 12개월을 일한 거예요.
12개월 동안.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1년치죠? 1년치예요. 1년치인데 몇 년을 했어요? 평생 35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35년을 곱해줍니다. 거기다 뭐를 했어요? 잔업시간이 있어요. 잔업시간이 얼마예요? 240시간이에요. 근데 이것도 1년치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일을 했어요? 35년 동안 했으면 35년이 다시 곱해줘야지 평생 동안 일한 잔업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값, 이걸 계산기로 눌러보세요. 이 계산기를 눌러봐가지고 이 값이 얼마가 나오면 10만이 나오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더수율을 뭐로 나누면 되니까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18.73을 10으로 나누면 1.873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1.873이 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얘가 10만이 나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10만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10만이 안 나오고 10만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1.873이 답이 된 게 아니라 1.873이 된 게 아니라 답이 1.873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값은 1.873에다가 이것이 기준시간이 얼마니까 1.873이 기준시간이 10만 시간이잖아요. 10만 시간인데 만약에 8만 시간이었다 그러면 8만 시간을 넣자 이 말이죠. 이 비율만큼을 곱하면 이 값이 줄어들겠죠. 9만이었다 그러면 9만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873 값이 나중에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걸 확인을 해봐야 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10만 시간이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답이 1.873이에요. 하지만 10만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조건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풀이를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일단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답이 얼마 나왔냐면 1.73이 나왔네요. 그러면 1.873보다 줄어들었으니까 10만 시간이 안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요. 환산 더수율은 더수율에다가 100만 분의 총 근로 시간 수 이렇게 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총 근로 시간 수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값을 계산해 보면 1.73이 나왔다. 식은 이렇게 썼습니다만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냐면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을 반영을 하려고. 만약에 여기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암묵적으로 10만 시간으로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1.873으로 끝났는데 그렇게 하면 식을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 조건 때문에 식이 이렇게 늘어지게 됐습니다. 좀 더 연장되게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8시간씩 25일 12달을 해서 또 1년에 240시간의 잔업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5년 동안 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일한 시간을 쭉 나타내고 있는 값입니다. 이렇게 해도 값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산 더수율도 이렇게 주관식에서도 소개가 됐다는 겁니다. 환산 더수율, 환산 강도율 이런 구하는 문제가 기본이 돼야 되겠다. 26번입니다. 제 통계 지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뭐 하라 그랬어요? 설명하시오 했어요. 식을 쓰라겠어요? 설명하라겠어요?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천인율의 정의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천인율이 뭐냐? 연천인율 이 말 속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 1년 동안에 몇 명이 1000명이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연천인율이라고 1년에 1000명이 일한다고 했을 때 제의자가 몇 명이냐? 이건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연천인율의 정의를 뭐라고 씁니까? 1년 동안 1000명이 연평균 근로자 수가 몇 명일 때 1000명당 제의자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연평균 근로자 수 1000명당 제의자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강도율은요. 기준 시간이 얼마예요? 100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몇 시간당?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답에는 자, 뭘 나타내서 식을 썼어요. 식을 이게 제가 연천인율 식도 있고 강도율 식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 설명이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요걸 쓰라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 설명을 쓰라는 거지 식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식을 써놓고 이 말을 쓰면 더 좋죠. 예, 같이 쓰면 더 좋습니다만 식 쓰라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식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타낼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일단 알고 있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미를 아냐. 계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연천인율, 강도율, 더수율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아냐.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제 근로손실일수다. 그 다음에 연천인율은 몇 명당? 여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연평균 근로자 1000명당 또는 그냥 근로자 수 1000명당 발생 건수를 나타낸다. 1년 동안에 일어나는 재발생 건수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식순환 문제는 아니죠. 식순환 문제는 우리가 앞에 나왔었던 것이고요. 자, 안전관리론과 관련된 계산 문제의 대표적인 제율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안전관리론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좌에서는 제율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